자,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패턴 영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를 하신 분들은 많이 쓸 겁니다. 이 학습법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실패한 학습법입니다. 아미 메서드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군대에서 했던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스캐너 교수로 시작된 동물 행동학이라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동물 갖고 실험을 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니까 동물도 학습할 수 있듯이 인간도 반복하면 된다라는 그런 걸로 나온 게 바로 이때 사용됐던 학습법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걸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학생이 똑같이 따라하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 다음에 이 단어만 바꿔주는 거예요. 스푼 하면 스푼을 집어넣고 북 하면 북 집어넣고 많이 하던 기법이죠. 이제 온도 테이블을 온도 체어로 하면 온도 체어로 바꾸고 하면서 패턴, 이게 패턴이죠. 패턴, 이런 패턴을 우리가 학습하는 겁니다. 하나의 there is나 패턴이죠. There is a spoon on the table. 테이블에 스푼이 있다 하면 이 패턴을 암기한 다음에 빨리빨리 답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8번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아미 메서드라는 건데요. 2차 대전 때 나왔던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 역사에 관한 게 밑에 나와서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질문은 2023년도 건대 편입 영어에 나온 질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For the US Armed Forces, communications had become a bewildering problem during World War II. 미국의 군대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아주 당혹스러운 문제였습니다. 2차 대전 동안에. Japanese cryptographers were proving themselves amazingly adept at breaking top secret military codes almost as rapidly as these could be devised. 자, 일본의 그러한 암호 번역가들이, 암호 해석가들이 스스로를 정말 어메이징하게 뛰어난 거를 입증했어요. 탑 시크릿, 1급 비밀의 군 코드를, 암호를 브레이크해서, 다시 말해 해독을 해서 거의 어느 정도 속도일까요? 이것이 디바이스, 암호가 도안이 되자마자 바로 해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Many of Japanese code breakers had been educated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y had learned to speak English and had become familiar with American 죄송합니다. colloquialisms, including slang terms and profanity. 자, 이 많은 일본 코드 브레이커, 다시 말해 암호 해독가들은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고요. 거기서 그들은 영어를 하는 걸 배웠죠. 그리고 그들은 익숙해요. 아메리칸 그러한 자, 죄송합니다. 예, 구어적 표현이라는 뜻이고요. 미국 구어적 표현에 익숙했으며 슬랭어를 포함해서 슬랭, 속어가 되겠죠. 그리고 욕설 같은 거, 그런 profanity 같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American battle plans became known to enemy almost immediately, often before they had become operational, and there appeared to be no workable solution. 미국의 전쟁의 플랜이 적에게 거의 즉시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능숙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흔히 그들은 수행되기 전에 그 작전이 수행되기 전에 알려졌고요. 그래서 뭐처럼 보였다? workable, 일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효과 있는 솔루션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을 좀 지금 잘 따라오셨죠? 지금 나오는 거 이제 전쟁 이야기 나오는데 쭉 가시다 보면은 이 언어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In 1942, Philip Johnston, a World War First veteran, formulated a plan to create a secret military code based on the Navajo language. 1942년에 필립 존스톤이라는 세계 1차 대전의 참전 군인이었던 분이 폼 형태죠. 형태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잘 짜놨다는 거죠.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Secret Military Code, 비밀 군 암호를 만드는 거죠. 나바호 언어를 기초로 해서요. Johnston, who was fluent in this language, chose it because it includes many words that change in meaning depending on the inflection used. 자, 이 존 스톤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유창했어요. 이 언어에.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단어는 change meaning, 의미가 바뀌는데 depending on 뭐 따라서 inflection, 억양, 사용된 억양에 따라 의미 바뀝니다. 그래서 또 language가 똑같이 나와 들어있죠. virtually incomprehensible to most people who are raised speaking it. 그 언어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을 말하면서 키워지지 않은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면서 키워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The use of native Navajo speakers, known as code talkers, proved to be great success. 그런 네이티브인 나바오 원주민들의 사용, 이들이 사용하는 건 코드 토커, 암호를 말하는 사람, 암호 통신병 같은 게 되겠죠. 암호 통신병으로서 알려진 나바오 스피커들의 사용이 결국 엄청난 성공으로 입증되었다. By basing codes on the Navajo words, the U.S. Army could be confident that exchange between military personnel would not be understood by the enemy. 자, 그래서 이 코드를 기초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나바오 단어를 기초로 해서 기초로 한 그 코드를 기초로 함으로써 미군은 확신을 할 수 있었죠. 그 exchange, 교환이죠. 군 요원 사이의 교환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적에 의해서. The effectiveness of the code talkers in demonstrated by their roles in the Battle of Iwo Jima, which was a major turning point in the Pacific campaign. 그 효율성, 이 암호 통신병들의 효율성이 그 암호 통신병들이 입증됐어요. 그들이 한 역할에 의해서 아이오지마라는 어떤 곳에서의 전투에서 그것은 주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태평양 군사작전에서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without the six Navajo code talkers who put themselves at great personal risk to provide secure communication during the battle, the U.S. forces would have first faced defeat.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6명의 나바호 코드 토커가 없었다면 그들이 스스로를 엄청난 위험 무릅쓰고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 그렇죠? 제공해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during 배틀 동안에 미국군은 분명 패배에 직면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정답은 뭐 여기선 이 그러므로 뜻이 될 것이고 이번에 되겠죠. 알 수 있는 것은. 자, 단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했던 전법이 뭐냐면 나바오 사람들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미국 군대의 병사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바로 아미 메서드, 그래서 아미 메서드가 된 거예요. 군 방법. 이들을 20시간 동안, 군대니까 가능한 거죠. 전시였고 인간에겐 할 짓이 아닌 거죠. 20시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반복 훈련이죠. 제가 알기로는 6개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그 4시간 자고 반복해서,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들이 계속 들어가서 이거 반복한 거예요. 따라하기 이렇게 패턴으로 하면 반복하면 동물처럼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요, 첫 번째는 인권의 문제도 있었고요. 나중에 두 번째는 효용성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지돼요.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효과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통신병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과연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짚어 볼 것은 우리가 패턴 영어 학습법을 누구는 효과 있다, 누구는 효과 없다고 하잖아요. 역사적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20시간 동안 군대처럼 죽어라 누가 들어가서 원어민이 들어갔어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패턴 훈련시킨다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들은요. 누가? 여러분한테 영어 강의를 파는 사람들은. 근데 실제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 사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미 실제 있었던 나바호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법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학습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계시죠. 모르니까 그들도 모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냥. 예, 옛날에 있었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학습법의 단점은 바로 실제 언어는 이렇게 반복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가둬놓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반복하면서 언어를 가르쳤나요? 실제는 아니라는 거 잘 아실걸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스키너 교수가 바로 피존, 우리가 비둘기를 가지고 했던 실험인데 이 훈련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목시킨 거예요. 맞을 리가 없겠죠.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비둘기처럼 육체적인 운동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건데 이 비둘기 훈련하듯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착각한 거예요, 착각. 이 학습법은 그래서 더 이상 쓰면 안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학습법에 특히 말하기, 영어에서 말하기 학습법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튜버보다도 꽤 많이 보거든요. 패턴 영어, 패턴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꽤 나옵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인지를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